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 오른쪽에 있는 부대진 회장님을 모시고 상미의 여행 지중해 연안 4개국 여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를 거쳐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탈리아를 거쳐서 모나코를 지나서 이제 프랑스로 들어왔습니다. 프랑스 바로 모나코에서 니스로 건너왔습니다. 니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니스가 전번에 사고가 한 번 났죠. 예, 몇 년 전에 테러가 났습니다. 네. 그 무슨 축제일인데 아마 7월 14일 프랑스 대혁명 축제일에 그 바닷가에 사람이 모였을 때 테러리스트가 트럭을 몰고 군중소로 질주를 해가지고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거기가 독일 사람하고 영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영국 사람 많습니다. 예. 그 거리가 영국 거리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사고가 크게 났어요. 예. 그 해변가가 참 좋죠. 좋았습니다. 해변이 굉장히 좋은데 거기는 또 나체만 하는 또 해변이 또 있고 따로 있습니까? 예, 뭐 그런 게 있고 하는데 이번 일행 중에는 부지런한 사람은 다 거기 가봤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중해 물에 발도 몸을 담그고 담그고. 몸을 다 그렇게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여행은 부지런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좀 부지런하지 못해서 물은 못 담겼습니다. 니스 하면 여러분 뭐 칸느라는 말 이름이 따라 붙죠, 그죠? 예, 니스 칸느. 예. 그 지역이 지중해에서 가장 유명한 휴양지인데 사실은 니스는 19세기 말까지는 그게 프랑스 땅이 아니었습니다. 예, 맞아요. 사보이 공화국, 왕국이다. 사보이 왕국 땅이었는데 그걸 프랑스한테 넘겨주고 다른 걸 얻어가고 이탈리아 독립 과정에서 통일 과정에서 그렇게 됐던 곳이 니스입니다. 니스. 그러니까 니스, 마르세유, 이거 니스 다음에 가는 우리 마르세유까지 다 그리스 도시들입니다. 아,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스 만든 도시들이죠. 정착해가지고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로마로 넘어가요. 예, 이게 지중해 또는 유럽을 여행할 때 지금의 국가 예. 경계 이거 자꾸 생각을 하면은 되죠. 재미가 없어요. 역시 로마라는 큰 덩어리의 나라 통일 또는 국가가 있었고 그 전에 그리스가 그리스가 있었다. 그리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 또 그 사람들이 바다를 따라서 그렇죠. 여기저기 도시를 막 만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게 만든 도시들입니다. 그게. 예. 예. 그래서 마르세유를 그리스 사람들이 만들었다면 좀 어리둥절할 겁니다. 그렇죠. 지금 국경 개념으로는 근데 니스 근처에 그 방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방스가 참 아름다운 데죠. 상폴 드 방스. 거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조그만데 너무 아름다워요. 이제 우리 유럽에 오면 옛날 고틱이다 로마네스크다 하면서 큰 교회만 교회만 찾아다니는데. 찾아다니는데 이거 조금 큰 그게 의미가 있겠느냐? 의미가 있죠. 그리고 뭐 로컬 가이드 얘기 들어보면 이게 몇몇 타고 이 높이가 얼마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그거보다는 조그맣지만 예. 유명한 화가가 예. 스테인드 글라스를 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찾아갔죠. 그게 바로 마티스의 교회라고 예, 예. 불리워지는 마티스 교회입니다. 마티스 교회. 로자리 이 불란서 말로 로자리아 뭐 샤프. 차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마티스 성당 하면 다들 압니다. 마티스 성당. 아주 작은 성당입니다. 그 뭐 한 많아봤자 한 100명 정도 100명, 앉을 수 있는 성당인데 그렇게 정성들여 마티스가 말년에 그죠. 네. 거기 수녀원이 있었는데 수녀원이 수녀원 원장이 마티스하고 좀 친구였어요. 친구가 돼가지고 마티스한테 마티스 말년에 부탁을 한 거예요. 예. 교회를 좀 어떻게 하면 좀 만들어 달라. 예. 그래서 마티스가 말년에 만든 겁니다. 한 4년 동안 정성을 있었다고. 다했대요. 참 아름다워요. 예. 그 스테인드 글라스도 좋은데 그 벽화 같은 것도 아주 간단하게 앉아서 붓을 그 짝대기에다가 풀어가지고 이렇게 그렸다고 하는데 아주 근사한 것 봤어요. 거기 벽에 서붙여 놓은 마티스의 의록을 보면은 이분은 그 예수의 십자가, 십자가에서 예수가 돌아가신 이걸 모르면은 인류로서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이 건물에 그 메시지를 집어넣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면서 자기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물이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는 건물을 지었다라고 써놨더라고요. 진실을 추구하면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예. 그건 저절로 그래야 되는데 예. 아름다움에 너무
집중하면 진실을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물에서도 그렇죠. 그런 거 너무 형식에만 치우치다 보면 그러나 이분은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진실된 건물을 만들겠다, 진실된 교회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가장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저도 되었습니다. 이게 유럽을 다니면서 성당을 많이 봤습니다. 예, 뭐 예. 많이 봤는데 이렇게 작은 성당을 감명 깊게 감동적인 성당을 볼 수 있다는 게 이번 여행에 뭐 저는 뭐 몇 번 가봤습니다만은 이번 다시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여행의 재미란 게 같은 데를 자꾸 가면 여러 번 가야 됩니다. 예. 자꾸 다른 게 보여요. 자꾸 이렇게 보이는 게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예. 마그 재단이라고 마그 마그 재단. 파운데이션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는 개인 재단인데 미로 작품이 그 정원에 네. 자그마한 정원에 네. 많았습니다. 미로. 미로 이 앙드레 말로가 1960년대에 앙드레 말로가 유명한 소설가 앙드레 말로가 문화장관을 할 때 이 재단에 뭐 땅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돼 있구나. 60년대의 작품인데 아주 거기 여기도 들어가서 한 2시간 동안 있으니까 머리가 맑아지던데. 예. 거기 샤갈 그림이 아주 근사한 벽화 네. 같은 게 하나 아주 큰 거 있고 샤갈. 아주 뭐 근사한 유명한 현대 미술 그림이 그렇게 많대요. 마그지. 거기 앉아 있으니까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경치가, 네. 참 좋대요. 그게 방수지방이. 예. 미술관이 힐링 기능을 하고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정원, 요새 미술관의 정원이 다 요새 아름답게 꾸며져. 정원이 전시장이 됐으니까. 정원이 전시장, 야외 전시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상폴드 방스라는 마을이 언덕 위에 있는데 거기에 샤갈 무덤이 있었습니다. 샤갈 공동묘지에 있었는데 그걸 찾아갔더니 이 사람 유대인인데 그 무덤 위에 돌멩이가 쭉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 어떤 한국 사람이 또 낙서를 해가지고 그러났습니다. 얌전하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나 다른 장식은 없었습니다. 샤갈은 참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90세 이상 살았습니다. 그 근방에 샤갈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는 들리지 못했어요. 그걸 뭐 시간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니스를 떠나서 그다음 마르세유로 갔죠. 마르세유로 가죠. 마르세유를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마르세유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폴리하고 유럽에서는 나폴리하고 마르세유는 가지 마라. 아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까? 더럽고 소매치기 많고 위험하다. 위험하고 뭐 흑인들 많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흑인 얘기를 하는데 흑인이라는 개념을 좀 잘못하고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인종적 발언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마르세유나 나폴리가 아프리카 사람 출신들이 많이 와 있어요. 예. 예. 마르세유는 특히 알제리 사람들이 한 25% 있으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인상이 그래서 그런지 이건 무섭고 아니 무섭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마르세유 가서 저는 그 우리 일행 중에 여자분들만 모시고 예. 저녁에 한번 걸었어요. 아 예, 예. 전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어요. 예, 문제가 없어요. 깨끗하고 예. 마르세유는 프랑스에서 두 번째인지 세 번째 가는 인구로 큰 도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데 그리스 사람들이 개척을 해요. 네. 역사도 오래되고 아마 인구로는 두 번째일 거예요. 예. 이번에 유럽 지중해 문명박물관 이 항구 쪽에 있는 본 게 저로서는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겠습니다. 2013년에 유럽에서 문화 수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유럽이 참 좀 부러운 게 동양 아세아인으로서는 좀 부러운 게 유럽의 각 도시를 매년 문화 수도로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지정을 해주면은 그 도시가 한번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그럼 좋은 건물이 세워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지중해 문명 박물관이라는 게 있어졌고, 그 다음에 올드포트는 구항구입니까? 예, 예. 구항구에 그 영국의 노만 폴스타라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든 파빌리온이 있어요. 파빌리온. 예, 파빌리온인데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닙니다. 예. 기둥이 한 12개인가 있고 천정이 있고 그밖에 없어요. 천정도 이렇게 수평이 플랫한 건데 그 안쪽이 거울을 거울이죠. 스테인로 해가지고 거울로 돼 있어서 이렇게 걸어가면 자기 모든 게 거꾸로 보이고 해서 아주 재밌는 파빌리온이 있습니다. 그게 그 항구를 정화를 시켰다고. 그게 유명해졌군요. 네, 정화를 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조각과 예. 건축의 개념이 조금 같이 들어가 있는 작품인데
그런 좀 기능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유럽 지중해 모경박물관은 새로 지은 건물이니까 아주 그걸 본 우리 같이 오신 건설회사 회장 출신은 구조에 대해서 감탄을 했습니다. 하고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 기둥 없는 처마를 이렇게 길게 뻗어낼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죠. 우리는 돈을 관계없이 지으면 지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예. 했었습니다. 아주 그 다음에 그 박물관과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또 중세성 예. 성과 다리를 하나 놓아서 연결을 했는데 그 다리도 멋지던데 다리가 기둥이 하나도 없는 다리. 기둥이 없는 다리인데 걸어서 건너갈 수 예. 있습니다. 그 엄청나게 긴 것 같아요. 예. 보통 그냥 다리다 생각하는데 이제 건설회사 사장이 얘기하니까 더 하죠. 이거 구조적으로 어떻다 설명을 해주니까. 그날 오후에는 우리 부대진 회장께서 특히 좋아하시는 유니테 다비타시옹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이건 어떤 데죠? 르꼴비제라고 어떤 아시겠죠? 그 현대 건축의 시작을 하신 분입니다.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하고는 관계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아파트에 살지 않습니까? 우리 인구의 지금 65%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한 4, 50년 동안에 우리 주거가 바뀌었죠. 그거의 거의 시조입니다. 1952년 50년대 초에 지어진 집인데 가보셔서 어떻습니까? 느끼는 게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요사이 지은 아파트보다 우선 더 편리하고 더 중후하고 그다음에 옥상이 좋았습니다. 옥상이 전망도 좋았고 또 1층을 그냥 땅에서 바로 1층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1층을 비워가지고 1층에 다리를 이렇게 놓아가지고 떠받치는 식으로 그걸 이제 피로띠라고 만들므로써 1층의 땅을 노출시켜 버렸거든요. 그게 아주 뭐랄까 편안하게 하더라고요. 땅이 다 파브릭한 거다 이거죠. 파브릭한테 한 거고 옥상에다가 정원을 만들고 거기는 풀장까지 있습니다. 풀장 하고 유치원도 있고 60년 지금 70년 가까워 되는데 거기 호텔도 있고 하고 거기가 350세대 돼요. 그 중에 타입이 20몇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산다는 거는 원룸에서 사는 사람, 그렇죠. 투베드룸에서 사는 사람, 쓰리베드룸에 사는 사람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섞여야 좋다는 거죠. 근데 우리 세대 건축가가 저도 포함해서 잘못해서 그런지 아파트도 같은 평형만 쭉 있고 이런 식이 아닙니까? 그런 게 조금 부럽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한국인의 주거 생활을 완전히 바꾼 한국 사람의 반 이상이 지금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의 원조가 되는 건물을 찾아간 거죠. 보러 갔죠. 네. 근데 이분의 건축물 열 몇 개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면서요? 16년일 거예요. 2016년, 지금 18년 아닙니까? 16년에 이 사람이 설계한, 르꼴베제가 설계한 17개의 건물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됐습니다. 그거 되니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를 막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 건물도 제가 여러 번 왔습니다만 올 때마다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허가를 안 받으면 안 넣어줘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되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건축가는 세상을 바꾼다. 그러니까 삶의 형식을 바꾼다는 거죠. 그걸 아주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셨죠. 건축은 인문학에 속한다고. 인문학이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건축가가 공과대학에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인문학이라기보다는 그냥 건설 안에 들어가 버려요. 건설에 흡수되는 건 아니지만 건설에 흡수됐습니다. 종속돼 버려가지고 지금 우리 세대가 잘못한 겁니다만은 우리 후배들한테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안하죠. 건축가의 그 이상을 지키지 못한 게 좀 미안하죠. 저는. 마르세유에서는 그래도 두 밤 잤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밤 잤어요. C2 호텔이라는 일종의 뷰티크 호텔입니다. 뷰티크 호텔입니다. 제가 뷰티크 호텔을 일부러 찾았어요. 그 큰 도시에서 뷰티크 호텔을 어떻게 운영을 하냐. 근데 잘 아시겠지만 저 유럽에서는 큰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호텔이 많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짐을 끌고 들어가는 그것을 각오하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습니다. 호텔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큰 호텔, 힐톤이다, 인터컨티넨탈 해가지고 다 좋다 하는데
좋죠. 근데 그런 호텔은 세계 각국에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도시에 가가지고 느낄 수가 없죠. 세계화된 이거를 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여행을 하면서 그 지역에 맞는 호텔, 예. 숙소도 그런 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자, 그 다음 날은 어디를 갔느냐? 바르셀로나를 떠나서 아비뇽을 갔습니다. 프로방스 지방에, 프랑스 프로방스 지역의 아비뇽 하면은 역사책에서 아비�ং 유수, 바티칸에 있던 교황이 한 70년, 아니, 토탈 한 110년 동안 프랑스 왕에 끌려가 가지고 아비뇽에서 살았습니다. 110년 동안. 바로 정식으로는 70년이고 40년은 이제 또 그렇게 여러 교황이 등장해요. 어쨌든 교황이 상 기준으로는 110년이 바로 그러니까 교황청을 거기서 새로 지었어요. 바티칸에만 교황청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아비뇽에도 교황청이 있었습니다. 1309년에서 1377년까지는 정식 교황. 정식 교황이 거기서 6명인지 7명인지 거기서 살았던 그 아비뇽에 갔습니다. 물론 여기도 세계문화유산이고 유럽에서 성곽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어마어마하죠. 교황이 사는데 왜 이렇게 큰 집을 지었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책을 그쪽 관련 책을 읽어보면은 교황들이 아주 사치하게 짓고 견고하게 짓고 하는 게 하느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그렇겠죠. 그렇게 자기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지은 거예요. 개인은 아닙니다. 개인은 아닙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거기에 있던 내부에 있던 거는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막 약탈당했어요. 약탈당해가지고 보물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뭐 사용하던 것들 건물만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면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거기 가면은 14세기 때부터 1791년 프랑스 대혁명 2년 뒤까지 그 아비뇽은 프랑스 땅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지배가 아니고 교황이 직접 직할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프랑스로 넘어간 곳이고 거기는 오래된 로온강이 감싸고 돌고 있습니다. 거기 또 다리가 유명하더군요. 그 다리가 불란서하고 교황청하고 연결하는 다리였으니까 유명하죠. 지금은 반으로 지금 아직 남아 있는데 한쪽은 없어지고 한쪽만 있고. 아비뇽 다리, 아비뇽 다리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답니다. 불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아비뇽은 또 아비뇽 페스티벌, 페스티벌이 매년 열려서 아주 유명한 아비뇽을 뒤로 하고 오후에는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림이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몽펠리에로 향하는 과정에 림이라는 별로 안 알려져 있는 도시가 있는데 이게 대단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메종카레라는 이름의 로마 신전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보통 이 동네 가면은 인상파 학과들이 있던데 이런 데로 가는데 저는 건축을 하니까 우리 일행이 여기는 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예. 이게 2000년이 된 그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 메종 까레라는 게 사각형이라는 게 사각형이라는 얘기입니다. 메종은 맨션이라는 얘기죠. 예. 어떻게 봤습니까? 아름답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느냐. 그 건축 연도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서기 5세기 말하자면 예수가 어린 시절이죠. 서기 예수가 5살 때입니다. 5세기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세운 AD 5년. AD 5년이죠. AD 5년입니다. AD 5년에 세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2013년 전에 완공한 신전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더구나 간단한 구조면서도 아름답고 어떻게 보존될 수 있었느냐가 기적 아닙니까? 그게 이렇습니다. 신전이라는 거는 이제 교가 바뀌면서 종교가 바뀌면서 다 없어집니다. 파괴의 대상이 되죠. 파괴의 대상이 되죠. 종교라는 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 이거 외놓은 거다 가서 없애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인데 이 신전은 교회로 바뀝니다. 용도가 교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는 아주 완벽하게 남아있는 건물이고 이 프로포션이 아주 근사하게 남아있는 프로포션이 비율이 참 좋대요. 좋죠. 골든 섹션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렇게 우리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리면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더 재밌는 거는 그 바로 앞에
바로 앞에 현대미술관. 현대미술관이 있는데 이제 도서관하고 예. 미술관인데 여기가 참 재밌는 게 이게 제가 생각하기 한 20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모르겠는데 이 세계 유명한 건축가 몇 명을 초대를 해서 아하. 경쟁을 시켰어요. 경쟁을 시켰어요. 예, 현상 설계를 해가지고 노만 포스터가 됐죠. 노만 포스터 영국이죠. 영국 사람인데 그게 우리 들어갔었잖아요. 예. 2000년 터울을 가지고 인간이 만든 건축물을 두 개가 광장을 하나 끼고 광장 하나 있고. 보고 있으니까 참 감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람이 생각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구나. 용도에 따라 또는 건축가들이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구나 하는 걸 저는 느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미임의 메종 카레라는 이름의 로마 신전이 오늘의 워싱턴을 바꿨다는 그 이야기가 재밌던데요. 그 제퍼슨 3대 대통령이니까 미국에 예. 그 사람이 불란서 대사를 했어요. 네, 그렇죠. 두불 대사를 했습니다. 예. 그 사람이 건국을 하면서 미국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느냐. 공공건물을 어떻게 만드냐. 예. 미국 전체를 어떻게 만드느냐 생각을 하면서 그걸 모델을 로마로 잡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계속 보고 있던 게 이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도 와서 봤다는 기록이 있죠. 예, 있습니다. 하고 피첸차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베네치아 옆에. 북부 이탈리아. 안드레아 팔라디오라는 건축가가 있어요. 1580년인가 그 정도에 태어나신 분인데 그분이 실질적으로 건축에서는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현대 건축을 어디로 끊을 것이냐에 따라서 그런데 그 사람이 로마 신전, 그리스 신전의 양식들을 거에다가 접목을 시킵니다. 그걸 보고 제퍼슨이 미국의 공공건물은 이걸로 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버지니아주 가서 자기 집도 그렇게 짓고 버지니아 주청사도 아마 그렇게 짓습니다. 예. 그게 미국으로 싹 펴지죠. 파라디오. 파라디오가 그 비첸차에 지은 로툰다. 예, 로툰다도 있고. 로툰다라는 건물 등등을 제퍼슨이 참고로 해가지고 버지니아 주의 자기 저택을 그런 식으로 설계를 그렇게 하고 주청사도 주청사도 하고 나중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아마도 미국의 공공건물을 이 타입으로 한다 했는데 그게 바로 뿌리를 따져보면은 이 로마 건물, 로마식 건물의 양식을 가지고 워싱턴의 중요한 공공건물을 짓다가 보니까 워싱턴에 가면은 내가 이 로마에 온 것 같구나 하는 느낌을 그래서 이제 그걸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조 선생도 거기 가서 그렇게 느꼈다면서요. 제가 건축에 무지할 때도 그렇게 지금도 무지하지만 그게 이제 돌고 돕니다. 그 미국의 영향이 우리가 나중에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봤어요? 2차 대전 왔는데 2차 대전 전에 일본이 개국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흑선 때문에. 그래서 미국하고 처음으로 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하자면 네덜란드하고도 교류가 있었죠. 공식적으로 미국 하면서 교류하죠. 이 건축도 그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 건축이 들어와가지고 일본에서는 위양 건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메이지 건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없어진 중앙청이 있고 조선총독부, 우리는 흔히 그걸 르네상스식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식이죠.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한국은행 본점 그 앞에 조그만 거 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서울역 이런 것들이 이제 메이지 건축이죠. 그게 다 뿌리가 이제 매점 카레부터 시작을 해서 쭉 들어서 2000년 동안 돌아가지고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그런 걸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주 멋진 공부가 됐습니다. 10일째는 어디를 갔느냐 하면 드디어 스페인으로 가서 살바토르 달리의 미술관을 구경을 했습니다. 이 살바토르 달리를 초현실주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피게리스에 있는 달리 미술관에 갔는데 저는 초현실주의 하면은 조금 저는 현실주의자니까 생리 안 맞는데 여기 가서 보고 많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달리 미술관을 1시간이면 될 걸로 생각해서 1시간만 봅시다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 그건 하루 종일 봐야 되겠다. 하루 종일 거기서 놀아야 되겠어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놀고 그죠? 이건
어떻게 그림이 아니라 조각, 뭐 보물이 아니라 보석 세공까지 뭐 의자. 엄청난 거네. 가구 할 것 없이 엄청난 거. 달리가 이렇게 많은 생산을 한 사람도 몰랐습니다. 이 미술관이 달리가 기획부터 시작을 했다는 예. 거죠. 전시 방법까지도 그분이 하셨으니까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미술관 간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같아요. 그래서 한 시간 보고 나서 좀 제가 후회를 했습니다. 아쉬웠어요. 예, 아쉬웠고 또 점심을 먹어야 돼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천재는 즐거움을 준다는 걸 알았습니다. 천재는 즐거움을 줍니다. 여기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나오면은 달리를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달리를 좋아하게 엄청난 되고. 일을 하고 계세요. 뭐 약간 이상한 사람 이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한 사람이다. 굉장한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듣게 되고, 그래서 욕심을 내 가지고 이분이 살았던 카타페스라는 해안 도시까지 우리가 찾아갔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걸어서 갔습니다. 예. 근데 문을 닫아서 안으로는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구경을 했는데 그 아주 화가 나올 만한 그런 항구대요. 그 아버지가 그 동네에서 태어났다고 살았습니까? 그러죠. 예. 그러고 달리도 거기 말년을 거기서 다 지냈다고 그러니까. 그날 오후에 저녁에는 바로 피게레스 근방인데, 피게레스는 어떤 데냐 하면은 프랑스에서 피게레스로 스페인 넘어자마자 넘어오는 스페인과 프랑스를 가로지르는 산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피레네 산맥입니다. 피레네 산맥은 높이가 한 3,000m 됩니다. 그렇죠. 제일 높은 데가. 그것의 끝자락을 지나서 피게레스로 왔는데, 거기서 마스 보쉬라는 아주 옛날 한 1526년에 만든 저택을 개조한 호텔에 드는 행운을 맞았습니다. 이게 우연하게 제가 이 호텔을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처음 일정은 스페인에 머물지 않고 그냥 바로 공항으로 달리 미술관 보고 나서 가기로 돼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우리가 떠나는 날이 월요일이. 근데 월요일은 달리 미술관이 안 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스페인에서 하룻밤 자게 됐는데, 피게레스가 좀 작습니다. 동네가 가보셨지만은 호텔이 만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까지 가서 자야 되는가 하고 고민하다가 쭉 찾다 보니까 1562라는 1526 1526이라는 그 이름이 붙은 호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인터넷에서 쭉 찾아보니까 이게 옛날 집이야. 그럼 모험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좋을지 나쁠지도 모르는데 500년이 된 건물에 가서 우리가 자야 되는데 모험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가보지도 않은 건데 갔다가 깜짝 놀랐죠. 기가 막히대. 평점이 높았다면서요? 그래서 평점을 찾아보니까 만점이에요. 만점이에요. 간 사람마다 이거는 뭐 좋다고 만점을 다 준 호텔인데 가서 진짜 좋습니다. 큰 호텔은 아니고 방 20개. 한 4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데인데, 첫째 아주 고풍스럽고, 그리고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저택이니까, 그리고 그 주변이 폴로 경기장이 있습니다. 폴로 말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 먼 데로는 피레네 산맥이 지평선 위로 싹 솟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비포장 도로를 타고 가서 접근하는데 종업원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거기 난 주인인 줄 알았어요. 여주인인 줄 알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종업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집주인이 폴로장을 갖고 있대요. 그 옆에. 폴로죠. 네, 그러니까 이 호텔 운영은 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폴로가 일어나면 그 VIP들이 다 와서 머무는 숙소예요. 하면서 내한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수파, 우리 뭡니까 사우나 같은 거 이런 걸 만들어놔서 그걸 좀 이용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아무도 이용 못했습니다. 다음에 가서 이용해요. 마스 MASBOSCH 1526 이름 기네요. 너무 열심히 하대요. 종업원. 네. 정말 열심히 해줍니다. 종업원이 짐꾼 되기도 하고 식당에서 음식 나르기도 하고 정말 1인 다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에 대한 인상이 좋아졌습니다.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이탈리아, 모나코, 프랑스, 스페인에 들어오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남자 여자 다 인물이 좋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실질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행은 제11일째 바르셀로나 공항에서 끝이 났고 몇 사람은 뒤에 남아서 바르셀로나를 4일 동안 더 즐겼습니다. 바르셀로나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외항 오스티아에서 출발한 이 지중해 여행은 이탈리아, 그다음에 모나코, 프랑스, 바르셀로나로 이루어서 바르셀로나에서 끝이 났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카르타고가 개척한 도시고 바르셀로나라는 이름은 한니발 가문의 이름입니다. 이름에서 출발한 것이고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이 바르셀로나뿐만 아니라 스페인 전체의 경축 공휴일인데 콜럼부스가 제노바 출신 콜럼부스가 1492년에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한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축일이 되었는데 바로 지중해 그분 콜럼부스 때문에 지중해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대서양 시대가 열리는 거죠. 바로 그날 바르셀로나에 있는 H10 호텔 카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여행 또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